안녕하십니까. 신의기들 국방TV 이슈 포커스입니다.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아주 중요 무기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. 알기 쉽게 살펴봅니다. 자, 무덤에서 일어나 러시아군 진영을 쓸어라. 우크라이나의 T-64 BM2 블랏 전차 알아보겠는데요. 블랏, 이게 강철이라고 한답니다. 그래서 강철이라는 애칭의 T-64 BM2 T-64 그러면 왠지 1964년도 이야 이거 엄청난 구형일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뭐 효과는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아무튼 이 전차는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대량으로 지금 나올 겁니다. 동유럽의 기갑 기술 강국인 체코입니다. 우크라이나와 손을 잡고 T-64 수리 복원 작업을 시작했는데, 여러분들 이 군사 무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또는 저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이런 데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. 거기 가보시면 1930년대 이럴 때 만든 체코제 기관총 이런 거 있거든요. 체코가 오래전부터 무기를 만드는 나름 선진국이었어요. 그래서 냉전 기간 중에도 체코는 러시아제 무기 라이센스 생산도 많이 하고 개조 작업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. 그런 동유럽의 기술 강국인 체코가 바로 또 우크라이나 옆에 있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자신들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겠죠. 더군다나 소련으로부터 완전 짓밟혀 본 경험도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T-64 거기 치장해 놓은 거 우리가 수리 복원해 줄게. 그 대신 유럽에서 나토에서 돈 좀 대줘. 이렇게 해서 유럽이 돈을 대주고, 그리고 체코가 우크라이나가 치장해 놓은 T-64를 수리 복원 작업에 들어갔는데 혼자서 하면 너무 늦으니까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있는 우크로보론프롬 이 전차 공장하고 같이 지금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. 이 하르키우는 전선 바로 옆인데 어떻게 거기서 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. 그래서 2월 15일 체코 국방부 국내 보도자료 보겠습니다. 지난주에 국영 방산업체 VOP-CZ가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로보론프롬과 T-64 전차의 일반 수리와 복원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. 체코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군사 원조 협력 파트너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. 자, 그래서 여기가 체코의 공장이에요. 그래서 이 T-64의 포탑 이런 거 다 완전히 그냥 창정비해서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갖다 줘서 싸우게 만들어 주겠다. 자, 이건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1960년대 배치된 이 낙후된 소련제 전차를 복원한다고? 이게 효과나 있는 거야? 라고 생각할 수 있죠. 그런데 이제 러시아 전차 그러면은 우리가 T-34 우리 한국을 짓밟았던 6.25 전쟁의 주역이었죠. T-34 1930년대 만들었으니까 T-34로 생각합니다. 그리고 T-54, 55 50년대 만들었죠. 그리고 60년대 만든 T-62, T-64 그리고 T-72, T-80, T-90 그리고 2000년대 만든 T-14 아르마타, 이게 러시아 전차들이죠. 자, 그러면은 퍼뜩 생각할 때 숫자가 더 큰 것이 당연히 나중에 나왔을 것이고 그게 더 신형이고 더 좋은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이 러시아 전차는 두 가지 하이 로우 믹서 개념으로 두 가지 갈래로 발전해 오다가 최근에 이제 합했는데 두 가지 갈래로 발전해 왔어요. 자, 이 T-64가 나오던 시기에 서방, 즉 이 자유진영은 미국의 M60 전차 그리고 서독의 레오파르트 1 전차 같은 2세대 전차가 있을 때인데, 이 T-64는 당시로선 정말 파격적인 세계 최초의 자동 장전 장치 그리고 그 이후에 개량형 버전은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 등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엄청나게 발전된 세계 최강의 전차를 표방하고 나왔어요. 당시 미국 전차, 독일 전차가 105mm 주포를 쓸 때 125mm 주포를 달고 그것도 자동 장전 장치로 달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셌겠습니까? 그래서 이 미국도 F-16, F-15, 또 F-18, 또 하이급으로는 F-14 이렇게 공군, 해군 다 전투기를 하이로 믹스를 했죠. 그래서 그걸 보고 소련도 그걸 따라한 겁니다. 그래서 T-64는 하이급, 그래서 전차 사단,
뭐 근위 전차사단 이런 기갑부대에다가 줬고 T-72는 차량화 소총사단, 우리로 치면 기갑보병사단이죠. 그런 데다가 줬습니다. 그래서 T-64는 하이급, T-72가 보급형, 로우급이었어요. 그래서 64가 72보다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이건 허접한 거야, 구형이야, 이렇게 볼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미리 드려가면서 이제 들어갑니다. 자, 기갑 전력을 복원하라. 쿠치마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방치된 T-64 재생 현대화 작업인데요. 이 쿠치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1990년대에 우크라이나 2대 대통령입니다. 자, 이 사람이 우리가 말이야 지금 뭐 새 돈 들여서 새 전차 만들 능력은 안 되니까 지금 러시아가 놔두고 간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T-64 전차 이거 중에 좀 쓸만한 거 좀 복원 좀 하자 해서 소수 복원이 시작된 겁니다.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게 이제 시리즈들이 쭉 나오는데 맨 첫 번째로 1999년도에 T-64 BM-1이라는 전차가 나옵니다. 이름만 같아요. 그런데 완전히 환골탈퇴시켰어요. 우크라이나의 첫 작품인데 일단 주포를 교체합니다. 이 2A46M 주포에서 KVA-3 우크라이나 자체 개발 주포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KVA-3가 나중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이 이 KVA-3의 짝퉁을 만들어서 중국의 뭐 96식, 99식 이런 전차에다가 다 주포로 좀 쓰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. 그런데 사실은 KVA-3도 이 2A46하고 똑같은 겁니다. 완전히 똑같아요. 그렇지만 조금 다른 건 뭐냐? AT-11 이 대전차 미사일을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 요게 추가가 된 겁니다. 나머지 능력은 똑같아요. 그래서 주포는 교체했고 사격 통제 장치 교체해서 AT-11 대전차 미사일을 사거리 5km짜리인데 요거 포에서 발사해서 쏠 수 있는 능력 부여했어요. 그리고 신형 폭발 반응 장갑을 집어넣었습니다. 그래서 방어력을 더 키웠어요. 그래서 폭발 반응 장갑이 들어가니까 무게가 더 무거워지죠. 그래서 엔진을 700마력에서 850마력으로 파워업한 걸 집어넣습니다. 그래서 이걸 이제 소량 생산했어요. 뭐 많이 생산하지 않고. 자, 이러던 중에 아프리카의 콩고가 야, 거기 우크라이나에 T-64 엄청나게 지장되어 있다는데 그거 좀 그냥 그 상태로 가져오는 건 좀 뭐하고 조금 수리 좀 해서 우리 좀 싸게 팔래요? 해가지고 콩고의 의뢰로 이 치장되어 있던 물자 중에서 몇 대를 골라가지고 개량해가지고 콩고에 팔기로 한 겁니다. 이게 2014년도인데 그런데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했죠. 그래서 콩고 주려고 만들어놨던 이 전차를 그냥 돈바스 전쟁 이 내전에 그냥 써버립니다.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만들어서 콩고 주기는 했다라고 해요. 자, 급하니까 또 콩고는 뭐 그 주변국들하고 뭐 완전 전쟁하고 이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적들 반군 제압 뭐 이런 거 주로 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주포는 포발사 미사일 안 쓰는 거 그냥 TU-46M 그대로 쓰고 녹만 제거했겠죠. 사격 통제 장치도 그대로 쓰고 그리고 그 대신 이 RPG-7이나 이런 거 이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폭발 반응 장갑을 엄청나게 두꺼운 거 듀플렛이라고 하는 이 폭발 반응 장갑을 집어넣어요. 그래서 이게 방어력이 훨씬 더 강하답니다. 당연히 이 폭발 반응 장갑이 덩치가 엄청 크다 보니까 무게가 더 무거워졌죠. 그래서 엔진을 아까 BM1 같은 경우는 엔진을 700마력에서 850마력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여기는 700에서 1000마력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. 엔진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요거 조금 쓰고 있다가 야, 안 되겠다. 우리가 독자적으로 더 업그레이드한 이 전차, 개량 전차를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이후에 이제 내전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큰일 났죠. 그래서 진짜로 전차 복원 작업에 들어갑니다. 이게 이제 T-64 BV인데요. 2017년도에 만든 건데 주포를 교체합니다. 포발사 미사일 쏠 수 있는 우크라이나제 KVA-3로 교체하죠. 그리고 사격 통제 장치, 또 야간전 할 수 있게 야시경 이런 걸 교체해요. 그리고 이 뭐 경제력이 좀 약했으니까 강력한 폭발 반응 장갑 할 수 없고 과거에 썼던 이 콘탁트 1 폭발 반응 장갑을 잔뜩 갖다 붙였어요. 이게 이제 T-72 같은 경우도 아주 초기형에 붙어 있는 그런 초기형 폭발 반응 장갑이죠. 이걸 잔뜩 갖다 붙여가지고 요걸 이제 씁니다. 이게 한 250대 생산되었어요. 그래서 이게
전쟁 시작했을 때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전차가 T-64BV 그리고 T-80BV 이 두 가지 종류가 이제 주력 전차가 됐는데 요걸 한 250대 생산했어요. 그러다가 야 이거 콘탁트 1 이거 너무 후지잖아. 그래서 조금 더 좋게 한번 개량해보자 해가지고 2017년도에 이 T-64BV를 만들었지만 2022년 전쟁 발발 직전에 T-64BM2 블랏이라는 걸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열병식 퍼레이드도 보여주고 했는데 이건 이 원래 T-64의 기본형의 무게가 39톤인데 여러 가지 이제 추가하고 반응장갑 더 붙이고 해가지고 45톤으로 늘어났습니다. 엔진은 1000마력짜리 그리고 승무원 3명 자동장전장치 있으니까 주포는 또 교체했어요. 우크라이나제로. 그래서 125mm 활강포인데 포발사 미사일 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장갑재는 복합장갑 그리고 파키스탄하고 같이 개발한 폭발 반응장갑 노시라는 걸 집어넣었어요. 이 포탑 그리고 차체 전면 이런 데다가 노시라는 폭발 반응장갑을 많이 집어넣고 측면에다가 12mm짜리 추가 장갑을 더 집어넣어서 옆구리를 RPG-7 같은 거 맞아도 안 뚫리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때 이제 나토하고 통신 또는 뭐 이 호환성 이런 화두가 나와가지고 나토 표준의 통신 장비를 집어넣고 그리고 GPS 항법 장치도 집어넣었습니다. 이게 이제 T-64BM2 그러니까 1999년도에 BM1 만들었죠. 근데 원래는 BM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BM2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 굳이 이제 BM1이라고 이제 다시 원자를 갖다 붙인 거고 이게 이제 23년 만에 T-64BM2가 나온 겁니다. 차체는 그대로예요. 자, 그래서 이걸 열병식 전에 전쟁 전에 작년에 만들었는데 전쟁 시작했으니까 그 이후에 추가로 못 만들죠. 그러다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코가 우리가 해줄게 라고 선언하게 된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돈을 대주는 겁니다. 부품 같은 걸. 그리고 오래된 전차다 보니까 체코가 공업 생산력이 좋고 하다 보니까 부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부품 대량 생산해서 이제 재생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진이 작년 그러니까 전쟁 발발 직전 2022년 1월의 사진입니다. 이렇게 눈이 잔뜩 쌓여가지고 치장되어 있던 T-64 전차가 580여 대였는데 이 중에서 뭐 몇 대는 꺼내가지고 지금 전쟁에 사용했겠죠. 그래서 지금 일설에는 580여 대를 다 복원하지 못하고 한 400대 정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과 체코의 지원으로 대량 복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 T-64 전차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게 저는 이제 문과다 보니까 만약에 미국 같으면은 M1 전차 치장한다. 그러면은 애리조나나 이런 사막 지역에 치장을 쫙 해놨어요. 그러면 거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녹도 덜 쓸 것이고 뭐 괜찮은데 여기는 아주 습하죠. 그렇게 이렇게 습한 곳에 있으면 녹이 뭐 새빨갛게 녹이 슬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? 완전히 그냥 뭐 새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? 새로 신규 생산하는 거 마찬가지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체코의 기술 그리고 체코의 부품 생산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기술 이런 것들로 해서 이 전차를 쓸 수 있게끔 T-64BM2로 블랏 강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역습에 들어갈 때 대량으로 사용할 거라고 하는데 자 이거 쳐다보니까 엄두도 안 나는데 이제 해보자 라는 거죠. 부대 잘 되어서 전선에 쫙 깔려서 이 우크라이나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전차가 한 1000대 정도 된다고 하죠. 거기다가 서방에서 한 300대 더 들어오고 이가 한 400대 더 들어와서 한 1700, 800대 정도로 역습에 들어가면 러시아 지금 전차 별로 없으니까 러시아보다 기갑 전력 더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전과 올려주기를 기대합니다. 블랏 T-64BM2 전차 알려드렸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